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홈에서는 퇴장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보스니아를 잡아내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대 교체의 과도기가 생각보다는 길게 이어지고 있어 전력 자체는 성장세의 룩셈부르크와 비교해도 우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3골을 허용하면서 졌고 베테랑과 신예들을 이어줄 중간 연령층 선수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수비는 나름대로 좋습니다. 16실점을 기록한 것에 비추면 수치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사실 포르투갈에게 15골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1실점 밖에 기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독 룩셈부르크가 포르투갈에게 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룩셈부르크가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꽤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룩셈부르크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포르투갈에게 유독 약할 뿐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잘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홈에서 아이슬란드가 나름 강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룩셈부르크의 2위 탈환 동기부여도 강한 편이고 아이슬란드의 세대교체 과도기도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입니다. 오스트리아는 1위 자리를 두고 벨기에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알라바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인데 벨기에도 주력 선수들의 출혈이 매우 큰 상황이기는 하나 선수단의 풀 자체가 오스트리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알라바가 국대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상당히 많이 맡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손발이 안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 싶습니다. 벨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벨기에의 전력과 출혈도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도쿠, 루카쿠가 축이 될 수 있고 지난 오스트리아전에서 내분의 주요 인물이었던 쿠르투아도 십자인대에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선수단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루카쿠가 8골로 예선 최다 득점자의 맥토미니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공격진의 상황은 오스트리아보다 낫기는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벨기에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팀의 출혈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선수단의 뎁스가 벨기에가 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공격진에서의 화력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기에가 오스트리아를 홈에서 만났을 때에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내분이 심하게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그리스입니다. 아일랜드는 조에서는 최약체 지브롤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수비와 역습을 구사하는 팀인데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1차적인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그리스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전력을 투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그리스와 순위 역전의 기회가 있기는 해도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는 다음 일정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와의 매치라서 2위 자리 사수를 위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리스 입장에서도 다득점과 친한 양상은 아닌데 5골을 넣은 지브롤터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예선 성적은 4경기 5득점입니다. 사실 승점 3점이 급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득점 저실점 양상을 일부러라도 만들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리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2위 자리 사수를 위한 동기부여와 프랑스, 네덜란드를 만나기 전에 승점 3점을 가져올 이유는 충분. 물론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가 일부러 저득점 양상을 만들 이유도 충분할 것이고 두 팀 모두 득점과는 크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2.5언더를 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입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를 상대로도 전력을 다해야 그리스와의 2위 자리에서 유리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원의 핵심 대용과 공격진의 축 데파이가 모두 이탈하는 등 전력이 100%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미 프랑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전력 차이를 심하게 느낀 바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 플랜 자체가 막혀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프랑스는 입장에서도 네덜란드를 이겨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로에서의 조 편성 이득을 위해서 최대한 조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네덜란드의 전력이 매우 손실이 심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을 상대로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엔트리 힘으로 승리는 어떻게든 챙기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임밸류는 두 팀이 서로 비슷하지만 네덜란드의 엔트리의 손실이 매우 심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수비적인 팀을 만나서도 결국에는 공격진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마냥 수비적으로 해야 할 시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